춘배 아재는 키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가 내 눈에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던 춘배 아재가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신부는 작고 귀여운 여인이었고 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어딘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사진사 앞에서 춘배 아재는 신부와 키를 맞추기 위해 집단을 깔고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아직 셋이라는 신호가 떨어지기도 전에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재의 기쁨과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행복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는 그날 밤 춘배 아재의 신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저 상상 속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종일이는 우리 중에서 가장 용감했고 그는 우리가 신혼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종일이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흙담벽에 작은 구멍을 내서 우리 모두가 그곳을 통해 방 안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찬 어린아이들이었지만 그 구멍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신기하고 낯선 것이었어요. 신혼방 안에서는 아재와 신부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날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른들의 세계를 엿보는 것만으로도 흥분되고 신기했습니다. 이 경험 이후로 나는 춘배 아재의 신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어딘가 특별하고 미묘한 매력을 지닌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우물에서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모습이나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모습은 이제 단순히 일상적인 장면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름다운 그 자체로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때의 경험이 어른이 되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배 아재와 신부를 통해 배운 것은 사랑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재는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 겨울이 되자 그는 동네 사랑방에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에게 어려운 처지로 여겨졌다. 아재가 오랜 세월 동안 일궈온 농가 밭에서 그녀는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다음 해 여름방학 동안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잘 갈린 낫을 지게에 메고 그녀의 밭 근처에서 풀을 베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풀을 베다 보면 나는 그녀의 질문에 가볍게 대답하곤 했다. 캡이 많이 했냐?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일을 마치고 나를 보며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가 일과를 마치곤 했다. 그 해 여름 우리 집 마당에는 퇴비 더미가 높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해마다 여름이면 느끼는 일이지만 벌초 마당은 너무나 넓었다. 도시락으로 고구마 두어 개를 싸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벌마당에서 일했으나 아직도 봉우리는 2개나 남았다. 지겹다는 생각을 하면서 숫돌에 낫을 갈고 있는데 찢어지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근처 어디에서도 여자가 있을 법한 곳은 아니었으나 아침에 낫을 들고 산을 오르던 그녀가 떠올랐다. 그래.
춘대 아재 묘가 여기 이 근방이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자 나는 숫돌에 갈던 낫을 던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거기 널브러져 있었다. 허벅지를 감싸주고 땀을 흘리며 찡그린 얼굴로 나를 보고 외쳤다. 경태가, 나 좀 도와줘. 그녀의 주변에는 큰 말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쏘였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힘없이 넘어갔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재빨리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고 그녀를 양팔로 안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독 오른 말벌들이 나를 공격했지만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숨이 턱에 차오를 때쯤 위닝거리던 소리가 사라지고 나는 그녀를 나무 그늘 아래에 눕혔다. 잠시 후 그녀는 고른 숨을 쉬기 시작했고 나는 안도했다. 경태가, 고마워.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다독이며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벌초를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뭐 좀 해줘야겠네.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눈두덩이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 눈을 살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약 바르면 돼. 그녀는 언제나 나에게 친절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항상 존중하며 대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좀 더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도 나의 변화된 태도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이마에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끌어당겼다. 그녀는 나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함을 나누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나의 진심이 전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종숙이라고 말했다. 남종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며 가까운 친구처럼 대화를 이어갔다.